요즘 쌍둥이 아들들과 와이프의 치열한 싸움에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쌍둥이들의 연애 때문입니다. 연애? 첫째는 여자친구와 100일이 넘었다고 하고 둘째는 저희 눈치 보느라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지금 고2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업에만 전념했으면 싶기도 한데 저희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들들의 연애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2 아들들의 연애는 허락해도 괜찮을까요? 듣기만 해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긴 하다. 아버님 혹시 손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네요. 자, 근데 둘 다 벌써 연애를 시작했나요? 아, 예. 지금 연애 시작한 지는 뭐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요번에 이제 또 새로운 친구. 자, 이렇게 아이들이 연애를 일찍 한 거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를 닮았나요? 저보다는 아내를 닮았나요? 와이프 닮았대. 쪽이 더 가깝죠. 매력적이다. 네? 22살에 만나서 어머. 5살에 결혼. 자, 아버님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나요? 22살에 만나서 진짜. 25살에 사랑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와. 부모 닮았네. 저는 와이프만 사랑하고 한 명만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만 사랑하고 한 명만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자가 많은데. 아니 손을 너무 밀어. 아내분 왜 손을 이렇게 막 밀어치고 그래요? 사이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저 형님이 손을 이렇게 찾았다니까 두근거리면서 잡을 걸 찾았다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신기해요. 말 안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 아이들이 그때는 연애할 때 보통 보면 행동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는 그 시기가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아까는 그 작은 아이는 고백을 못 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도 지금 사귀고 있는 상황이고. 성공했구나. 일단 축하드려요. 작은 친구들. 지금 축하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진짜?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학업도 학업인데 남자아이들이잖아요. 혈기왕성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뭐 벌써 손은 잡았고 뽀뽀도 좀 하는 것 같고 약간의 스킨십 뭐 이런 것도 요즘 아이들은 되게 과감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사고 칠까 봐? 예, 사실은 통금도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좀 엄하게 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버님께서 애들한테 얘기해봤다고 하셨는데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알겠다고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요새 아이들이 보통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따라주지 않을 뿐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한쪽만 보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쪽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 이미 말을 해봤잖아요. 근데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오는구나.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이 뭘 이렇게 되는 지점이 아닌 지점이 오는구나. 그럼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의 원하는 대로 바뀌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기도를 하면 엄마나 아빠 마음에 그래도 좀 평온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기만의 기도의 방식들이 있어요.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취미에 집중한다든지 기도의 정신을 갖고 하는 기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 자기의 마음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살짝은 다스려지면서 자기의 마음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더 간다.
근데 엄마가 계속 불안해 보여요. 너 세상 어떤 세상인 줄 알아? 너 여기서 뭐 사고 같은 거 나면 니네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엄마의 그 모든 불안함, 감정의 헤르츠, 아버지가 불편해가지고 나를 너 아빠 몇 번 얘기를 해. 연애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대학 들어가서 하란 말이야. 카이스트, 서울대 들어가서 하란 말이야. 못 들어가면 영원히 하지 마. 아니 예를 들면 과장되게 아빠가 이런 에너지, 엄마가 그런 에너지로 했는데 애들이 그러면 안 할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맞아. 안 하고 나 진짜 사귀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사귄 거야. 아, 최악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엄마 나 안 사귀어요 하고 몰래 사귀거나. 그러면 이 몰래 사귈 때 이 불안한 감정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을 조금만 믿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아이들이 한 점 흠이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한 점 실패도 없이, 한 점 어긋남도 없이, 웬만하면 따박따박, 남들이 할 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그게요.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니? 엄마가 그렇게 못난 년은 아니야? 엄마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아. 엄마 제발. 남들이 할 때,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 그만 하라는 거야, 엄마는. 좋다. 엄마는. 이렇게 혼내고 아이들을 다그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열등감이 많았던 건 나는 왜 남들이 할 때 제대로 못할까였거든요.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냥 맨날 울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내년에 보내래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애들 안 된다고 그냥 보냈거든요. 키도 작고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대학 떨어졌죠. 전문대 재수해서 또 떨어졌어요. 엄마가 친구들한테 우리 막둥이는 똥멍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갔는데 근데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93년에.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머리를 깎고 돈도 받아버렸어요. 군대 간다고. 그러면 나는 똥멍청이가 해병대 갔는데 해병대에서 적응도 또 못하고 또 왔다고 생각할까 봐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기절을 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그게 나는 왜 남들이 하라는 거를 그만큼 못할까? 나는 왜 그런 거 못할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의 이 강연들의 대부분은 제가 남들보다 좀 못한 거에서 나온 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들이 살아보셔서 다 아시지만 방황하고 방황할 수 있거든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뭔가 그러한 평온한 그 어떤 센터가 있으면 애들은요 무조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게 너무 심하니까 부모가 되면 보수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에게 필요한 건 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네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애들을 목 조이는 믿음이에요. 그럼 애들이 실수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믿고 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그래서 약한 애들은 무너지거든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너 실수해도 괜찮아. 엄만 여기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엄만 여기 있어.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좋은 성품에 맞아. 좋은 세상을 살아오신 것처럼 그럼. 쌍둥이 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드님께서 네, 아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들의 고민. 네. 대학교 졸업을 앞둔 흔한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저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믿고 맡겨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뜻을 부모님께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자 간의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 중간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주인공 어디 계시죠? 바로 옆에. 아, 이 친구였네. 근데 진짜 딱 봐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아버지랑도 대화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랑 나왔어요. 오늘. 엄마랑.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23살 됐습니다. 23살. 23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나요? 지금 대학을 다녀서 저는 서울에서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살아서 20살 때부터 밖에 나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버지랑 어머니를 뭐 많이 보면 한 6개월에 한 2번? 그러니까 네. 특히나 아버지랑은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요. 아, 그래요? 그냥 집에 내려와도 아버지 왔습니다 이러고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죠? 71년생. 나보다 한 살 어리신데? 그때면은 점점 누그러지는 문화기는 한데. 그러면 좀 애교도 부려보고 뭐냐. 아버지, 아유 뭐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뭐 아시겠지만 저도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아버지도 부산 분이시고 저도 경상도라서 그럼 전라도 사투리를 쓰세요. 아따 아버지 한잔 해불어요. 금방 배워. 이제 금방 배운다니까. 전라도하고 부산하고 화합을 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싸울 거야? 사실은 아이들은 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우주도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독립을 했거든요. 네. 한 번은 우주가 내가 이제 축구 잘한다고 엄마 나도 지금 골키퍼 했으니까는 딱 이렇게 좋은 장갑 같은 게 있어야 되면서 집으로 보낸 거야. 그리고 엄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야. 자기 거. 나는 장갑 자기 필요가 돈으로. 없거든. 그럼 엄마 본인이 선물. 모아서 사던가 바로 뜨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 바로 뜨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마 나 이거 하나 살게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멀어졌어요? 독립하면서 진짜 특별한 일 외에는 전화를 안 해. 너무 공감하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아버지랑 부딪혔던 일이 뭐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모자를 쓰고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네. 그냥 모자를 벗고 밥을 먹어라 이랬는데 아빠 알아서 할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밥 먹을 때 모자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집 안에. 집 안에서? 집에서 집에서는 모자 벗어야지. 혹시 중절모 같은 거였나요? 중절모나 멕시칸. 기가 새는 것도 아닌데. 멕시칸 모자면은 좀 이상하긴 하잖아. 이렇게 돼 있는 그건 챙모자. 아니겠겠지. 아, 그래요? 이게 부모님 장사를 하셔가지고 가게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가게에서.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 봤을 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드님하고 남편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조금 있었나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서울로 보내고 나서 좀 이렇게 공감된 게 없으니까. 서울 가고 나서. 네, 그래요. 서울 가서 저희가 변했나? 서울 가서 좀 변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컸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컸잖아요. 성인이 되었고. 의자가 지금 보면 빡빡한데. 그럼요. 그 음식점에서 모자 갖고 그랬을 때 어머니가 봤을 땐 그냥 아들이 그냥 벗었으면 끝날 문제. 정말 끝날 일인데 아들이 조금. 근데 말 그대로 얘 그랬으면 끝날 일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왜 내한테 이러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아빠는 또 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또 말이 계속 주고받아. 이거 아버님께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관찰하신 결과입니까? 제가 본 결과에 정확할 수 있어요. 보면 맞아. 그러니까 자기야 근데 애들은 저럴 수 있다 인정을 해라 이런데 인정을 아직까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모자를 썼어요, 근데?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딱 옆에서 보셨을 때 우리 이제 그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말이 없어요. 왜 말을 해?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아빠 밥 드세요 그 한마디 아빠 저 가요 그 두 마디밖에 안 했어 서로가. 좀 아들이 좀 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조금 막 애교도 부리고 막 말도 좀 했으면 좋겠군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아빠한테 먼저 전화해 먼저 연락해 아직까지도 안 하고. 그 모자 사건 이후로? 아들도 조금 세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저 아들 편도 못 들고 신랑 편도 못 드는 입장에서 왜 자꾸 마이크를 뺏으려고 그래? 얘기해봐. 마이크를 자꾸 해서 뺏으려고 그래. 난 뽀뚫은 줄 알았어. 그리고 엄마 아까 입에다가 본인도 이렇게 멀리 됐으면서 엄마가 되니까 가까이 대가고 말이야. 이게 좀 세, 이게.
팀이 약간 자기 색깔이 좀 있네요. 들어볼까요?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해라 해서 제가 한 번 딱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서 아버지 아까 바쁩니까 물어보니까 바쁘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교 갑니다. 알았다. 할 거였어요.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게 그러니까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학교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서툴기도 하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쟁의 군인으로 치면 군기를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너무 힘들어.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자식은 살아남아. 너 살아남아야 돼. 강하게. 근데 그 아버지들은 왜 그러냐? 지금 70년, 아버지가 70년생이시면 53세 정도 되셨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즉 80대 아버지들이 그거보다 한 5배, 10배로 자식을 교육한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다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때렸죠. 중학교 때 선생님이 때렸죠. 고등학교 가면 선배랑 선생님이 동시에 때렸죠. 그러면 사회에 나오면 안 때리나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돈입니다. 돈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난 그 인생을 살았어. 나 장사해서 세상이 어떤 줄 알아.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아버지는 왜 그 말을 과연 한 걸까? 이미 우린 다 알아요. 좀 자만하고 이러다 넘어지거든요. 선배 세대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 너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보기엔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거만해도 괜찮다. 하다가 넘어질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관계는 실패 안 하고 성공만 한 그게 아니라 실패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요즘에 이거 좀 안 돼요. 아버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야 임마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다. 응? 아버지 너 전화해줘서 너무 기분 좋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셔. 그 얘기하면 뭐해?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하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부모님이 맨날 하는 게 뭐 별일 없나 그러면 별일 있습니다. 이런 집 없어요. 서로 말 못하네. 뭐 일 없지? 아유 예 뭐 잘 지냅니다. 안 아프지? 예 아버지 중환자실입니다. 이런 집이 어딨냐고요. 우린 다 괜찮대. 근데 부모님은 알아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을 때 이 모든 뉘앙스를. 어른들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을 잘 안 쓰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랑이 없고 보고 싶어함과 그리움이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근데 그 단어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일상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갈게요. 야, 뭐 바쁜데 내려오지 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려와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뭐 또 내려오지 말라 그러네. 아싸 가오리?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아들이 못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듣는 거죠. 왜냐?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움이 없지 않아요.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걱정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단어로 당신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상의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모님하고 전화할 때 이제 그 소리가 들릴걸요? 아, 저게 밥 먹었냐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 그립다는 거고 우리가 같이 잘해보자는 거고 내가 널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말이구나. 부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많이 멀어지기 전에 그 소리들이 번역되어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이거 하는 내가 거예요?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